안녕하세요, 오렌지킹입니다. 오늘은 보시다시피 아디다스의 포럼이라는 신발을 준비했어요. 정확히는 농구화입니다. 네, 포럼 농구화를 준비했고요. 자, 바로 신발을 보면서 시작할게요. 이 아디다스의 이 포럼이라는 농구화는 1984년에 발매되었던 제품입니다. 1984년 굉장히 오래된 신발이죠. 지금 30년 가까이 된 신발인데, 농구화 시리즈의 조상님들 이야기를 좀 해보면 1917년에 컨버스 척 테일러가 발매되었고, 1969년에 아디다스 슈퍼스타, 그러니까 농구화로 발매가 되었고, 그리고 1982년에 에어포스 원, 나이키 에어포스 원이 발매되었고, 그리고 1985년에는 나이키 에어조던 1이 발매가 되었죠. 그리고 이 신발은 1984년에 발매되었는데, 1984년에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. 네. LA 올림픽을 위해서 만들어진 농구화인데, 이 포럼은 당시 쇼타임 레이커스, 카림 압둘 자바와 매직 존슨이 활동했던 80년대 LA 레이커스의 홈구장 더 포럼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. 아마도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미국 대표 선수들이 포럼을 신고 농구를 하는 것이었을 텐데, 안타깝게도 당시 이 미국 농구팀 스폰서는 컨버스였기 때문에 컨버스를 신고 경기를 뛰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당시 이 신발을 신고 이 올림픽 그 대표팀, 미국 대표팀 그 트라이아웃을 이제 봤던 선수가 있어요. 굉장히 유명한 선수,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. 마이클 조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흰파 색상의 오리지널 아디다스 포럼을 신고 이 올림픽 트라이아웃을 했었는데요. 대학생이었던 마이클 조던은 아디다스 제품을 굉장히 많이 신었습니다. 아디다스 농구화를 많이 신었고, 실제로 나이키와 계약하기 이전에 아디다스와 계약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불발이 되고 약간 좀 꿍에 있다가 나이키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은 거죠. 당시 나이키는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약간 좀 큰 회사, 당시 메이저였던 아디다스로 가고 싶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. 자, 외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. 에어포스 1과 비교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뭔가 이 비슷하게 생긴 토박스, 그리고 이 발목 부분에 스트랩에 있는데, 당시에는 이런 농구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비슷하다, 뭐 카피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신발이 그 타 브랜드들 영향을 줬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. 아무래도 1980년대에는 아디다스가 더 유명한 회사였고, 농구 선수들, 특히 프로농구 선수들 또한 이 슈퍼스타와 이 포럼을 많이 선호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. 제가 아디다스에게 큰 점수를 항상 주고 싶은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. 그 이유는 이 신제품뿐만 아니라 이런 복각 제품, 레트로 제품을 만들 때도 굉장히 만듦새가 좋아요. 그래서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, 그래서 이 스티치라든가 혹은 이 본드 칠이 새어나오는 이런 것도 없고, 그리고 소재도 굉장히 잘 쓰는 편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신발도 1984년에 나온 굉장히 오래된 이 신발을 복각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뭐랄까요, 대충 만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. 스티치도 완벽하고 본드칠이 새어나오는 것도 없고, 그리고 프린팅이 뭐 뒤틀렸다 이런 것도 없고 굉장히 잘 만든 신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80년대, 70년대 유행했던 이 컵솔 구조의 농구화입니다. 컵솔은 어떤 신발이냐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고무로 된, 미드솔과 아웃솔이 하나로 된 이 고무로 된 이 컵 구조의 그 다음에 그 컵 안에 이런 식으로 쿠션이 갇혀 있는 형태, 그런 신발을 말하자면은 이 스케이트보드 신발에도 이런 식이 굉장히 많죠. 왜냐하면 그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또 만들기도 쉽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, 이런 신발들의 특징은 이 고무로 된 미드솔에 또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, 또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컵솔 신발은 쿠션이 이 고무로 된 컵솔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신발을 신은 사람이 압력을 눌렀을 때 내부에 들어있는 이 폼 쿠션이 팽창을 해서 뭔가 이 푹신함을 줘야 되는데, 컵솔 구조의 한계는 이제 팽창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. 하지만 이 아디다스의 기술적인 노력이 보이는 건 바로 이 부분이죠. 이쪽을 보시면 안쪽에 있는 폼 쿠션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.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렇게 갇혀 있는데, 이 부분을 열어줌으로 해서 이 폼 쿠션이 팽창할 공간을 준 거죠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80년대 이 농구화들을 살펴보면은 이 정도는 굉장히 엄청난 기술입니다. 이 흰색과 파란색의 포럼이 오리지널 퍼스트 컬러라고 할 수 있는데, 아무래도 아디다스를 상징하는 파란색이 들어간 신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.
하이컷의 포럼뿐만 아니라 이 로우컷 버전의 포럼도 준비했는데, 개인적으로는 이 로우컷의 포럼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이 로우컷에 스트랩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보통 이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하이컷이나 미드컷에 스트랩이 들어가 있는데, 포럼은 신기하게도 이 로우컷에도 이 아이덴티티를 주기 위해서인지 이런 식으로 스트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. 이게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, 로우컷이 아무래도 하이컷, 미드컷보다는 신기도 편하고, 그리고 이 포럼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가 이 측면에 있는 이 X자 이 가죽 조각에 있는데,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. 이 X자에서 이어져서 바로 스트랩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. 그리고 오늘 제가 갖고 나온 모델 중에는 이 하얀색 깔끔한 하얀색 모델도 준비했습니다. 이 모델이 인기가 많을 것 같네요. 깔끔하기도 하고,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이 모델이 확실히 인기가 많았습니다. 흰파 오리지널보다도 하얀색 모델이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오늘은 아디다스 포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, 최근 아디다스는 이 울트라 부스트라든가 또 이지 라인 등등 뭔가 이 최신 신발들에 굉장히 많이 주력하고 있어요.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포럼이나 또 슈퍼스타라든가 뭐 가젤, 삼바 등등 굉장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브랜드인 만큼 이런 주옥 같은 모델들 굉장히 많단 말이죠. 그래서 이런 레트로 모델들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이 포럼을 베이스로 폴리틱스와의 콜라보라든가 또 시바데 깔조와의 또 콜라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고, 2020년 12월에 이 파란색 흰파 색상의 포럼을 베이스로 약간 빈티지 가공된 듯한 이 미드솔도 약간 아이보리색이고, 이 가죽 부분도 뭔가 투톤 컬러로 이용한 그 빈티지스러운 모델이 발매가 되었었는데, 또 그냥 라인이 아니라 약간 좀 고급 라인으로 발매가 되었었죠. 그 모델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, 그 모델이 약간 소량 발매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지금 이 빈티지 가공이 되지 않은 이 오리지널 모델은 3월 25일 발매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모델의 추억이 있으신 분들,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저랑 비슷한 마이클 조던의 매니아 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재밌는 모델인 것 같아요. 자, 오늘 저희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리플도 많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